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평안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그 댓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은 말하는 게 이상하네. 정상은 아닌 듯. 말꼬투리만 잡고 늘어지고 댓글들은 작업한 느낌이고 어휴 이런 것도 유튜브에 다 올라오고 어디냐면요. 그 대구 정서경찰서에서 저를 체포하러 저희 집으로 왔을 때 그 장면을 쇼트에 이렇게 제가 올렸죠. 그때 저에게 보여준 그 체포영장이 거기 이제 범죄 사실이 있는데 허위였어요. 날짜도 틀리고 내용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서가 그것도 한 사람을 인신 구속을 하는데 그것도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허위 사실이 이렇게 적시돼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허위 문서를 가지고 와서 나를 체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데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저한테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서 인근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해 달라고 제가 뭐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조사도 해주지 않고 제가 증거 자료를 갖고 가는데 증거도 받아주지 않았죠. 그럼 뭐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저는 그 사기꾼들 편에서 경찰이 저에게 보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에 그런 보험 사기나 증거를 위변조한 이런 엄청난 일들 제가 자꾸 고발하고 피켓 들고 서 있으니까 제게 그렇게 보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제시하는 증거를 통해서 볼 때 아무 근거 없이 제가 허위로 어떤 사람들을 처벌하게 하려고 고소하고 범죄 신고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 근거가 있고 근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조사해주지 않고 제가 제출한 그런 모든 범죄 신고서를 조사를 해야지 그게 무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조사도 안 하고 무고라고 무조건 씌워서 그렇게 저에게 무고죄를 씌워서 피의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와서 수갑을 채워서 가겠다는데 끌고 가는 것. 가서도 증거를 제출받지 않는 것. 조서에 담을 때 저에게 묻고 답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고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도 그냥 마치고 나중에 출석 요구를 하면 와서 제출해라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강제 석방하고 바로 구공판에 회부하는 것. 이게 헌법에 나오는 국민에 대한 그 기본권을 그 짓밟는 그 공권력의 폭행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정상이 아닌 듯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고 댓글도 작업한 느낌이고 이 느낌이네요. 제가 댓글을 조작할 그런 힘도 없고요. 뭐 누구를 뭐 어떤 의도도 없어요. 오늘 댓글에 이렇게 쭉 보니까 공산당 편에 제가 이렇게 뭐 서 있다고 그런 댓글이 있는데 아마 왜 그렇게 댓글을 쓰셨는지 몰라도 뭐 제가 중국 간첩이다 그러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제가 뭐 나이도 60이고 그렇게 스파이 간첩으로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뭐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뭐 생각하셔도 누가 그걸 뭐 비난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경찰관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요. 집권 여당에 또 윤석열 정부에 뭐 부담을 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이 유튜브에 올린 이런 것들은 공익적인 목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에 관련돼서 약식 처분이 나왔어요. 벌금이 한 300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질 때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말씀드리고 검수완박을 이렇게 폐지하고 다시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뭐 검찰의 사주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뭐 중국의 사주를 받고 와갖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제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 우습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책들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능력주의가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데니얼 마코비츠라는 분이 이렇게 책을 쓰셨고요. 이렇게 번역이 돼서 여기 이제 앞에 추천사에 보면 저스틱스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니엘 마코비츠는 능력주의가 유발하고 심화시킨 불평등을 과감하고 용감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능력주의가 승자 패자 모두를 파괴하며 기운을 꺾는다고 주장한다. 통념의 반기를 들고 기술 변화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훌륭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운 좋게 기술 변화 덕분에 자기 가치를 올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보다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기술 변화를 일으켜 노동시장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고 중산층 공동화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이 훌륭한 책은 능력주의를 신봉한 엘리트들에게 자기 성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능력주의는 이렇게 승자,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승자들에게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주고 패자들에게는 또 좌절감을 주죠. 또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요즘 세상에서 부모의 부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습되는지 그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높은 교육비. 그렇죠?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머리가 좋고 학습 능력이 있고 그러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길도 막혔죠. 의사들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엄청난 학비, 그 긴 그 과정, 그동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그것들을 부모가 감당할 수 없으면 무수한 그런 인재들도 의사가 되고 싶어도 의사 자격을 획득할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분야에서 부모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 가운데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데니얼 마크피치가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도 그 철학적인 배경이 그 능력주의죠. 그 우리나라도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GDP가 급상승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대박이 터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은 애국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 때 노동 집약적이고 중간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많은 직종이 사라졌어요. 대표적으로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사양길을 갖고요. 그와 관련된 많은 유통업 다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런 많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중간재들, 반도체들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것들을 중국 상승과 맞물려서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면서 대기업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서민들이 종사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좀 낮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사라진 거예요. 대기업이 생산한 그런 중간재들을 중국에 팔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또 중국에서 값싼 공산품들, 그런 가공식품들, 김치 이런 많이 수입을 하면서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 기술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 이런데 업종을 전환하고 또 마트의 직원이 되고 또 이렇게 배달직에 종사하고 그렇게 직업의 질이 더 낮아지고 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 거죠. 이 시대에는 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니 지수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 시대에는 그 일본으로부터 또 서방으로부터 기술을 배워오면서 또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시대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졌지만 이렇게 불평등 지수가 줄어들었던 시대예요. 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노태우 정권 때 8월 달이죠. 92년 한중 수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시장이 열렸죠. 시장이 열렸을 때 요 92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노동운동이 많이 있어서 많은 노조들이 생겼어요. 몇천 개가. 그리고 임금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많은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채산성을 맞출 수 없었던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 상승은 좋은 일인데 그래도
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한 거죠. 다 망하는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종이 해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 중국 시장이 열리니까. 저는 중국 현지에서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제가 이제 95년부터 중국에 들어갔는데요. 97년부터 저에게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면 한국에서 1등 할 수 있어요. 다 그랬어요. 유통하시던 분들도 생산이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면 한국 가면 1등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중국으로 진출해서 제품을 이렇게 주문 생산을 하든지 직접 생산을 하든지 해서 가져갔죠. 모든 그런 양말 산업, 의류, 네이, 또 뭐 공산품들, 그게 높은 기술이 아닌, 그렇지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소득계층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니 지수가 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니 지수는 불평등 지수예요.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거죠. 요 기간에 대기업은 떼돈을 벌었고 한국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중간소득 계층을 부양하는 그 산업이 다 사형산업이 된 것입니다. 망하고 중국으로 가고. 중국이 그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중국 가서 살아서 성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기업 말고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나중에 그래도 그냥 본전이라도 들고 나왔으면 굉장히 우수한 그런 경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은. 맨 처음에 가서는 다 내 세상인 것 같죠. 물가도 싸고 사람도 월급도 한국의 뭐 5분의 1 수준이고 뭐 그렇게 계산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것 같죠. 근데 맨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손들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재를 팔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망했죠. 그리고 불평등에 더 이렇게 소득의 불평등이 가속화된 거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계속 사고 얘기만 하면 저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결코 제가 중국에서 살다가 나왔지만 그 현실을 압니다.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를 제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2년 가까이, 지금 1년 몇 개월이 됐는데 또 여러 이 일을 통해서 여러 재판에 걸려 있고, 그것도 기가 막혀요. 사기꾼들이 저를 무고죄로 걸 수 있어요? 그것도 뒤에 경찰서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명백한 범죄 사실들이 있는데 그들이 저를 뭐 무고죄로 걸고, 또 얼마 전에는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명백한 증거를 상대방 갖고 있으면 겁이 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겁이 없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겁이
겁이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람들이요 저랑 통화를 문자를 주고받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런 당찬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알아서 해준대요. 알아서. 예. 근데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 사회가 참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면 선거 전에 제가 꼭 여당의 회왕꾼 같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통영경찰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 딱 선거 전에 재판 기일이 되게끔. 그래서 낭떠러지에 세우고 밀어버리는 거죠, 저희들. 저희 아내도 저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선거 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유튜브만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 편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말씀들을 정치인들이 해요. 그 의미를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것은. 받을 돈 다 받고, 뭔가 권력을 향유하면서 뭘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바치려면 대다수의 민중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것들을 덜어주기 위해 싸워야죠. 권력을 갖다가, 정권을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방을 하는 것은 또 본인 생각에는 그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에는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쳤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듣기 언짢습니다. 이 문제에 아무도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갖고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고 그거 항의하면 남편도 아내도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이 위변조한 그런 영상 자료를 사용했던 또 그런 것들을 거의 시인했던 많은 허위 공문서가 있어요. 지금 통영지청에 있는 증거 목록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영상에는 저희 차가 앞에 있는 아반떼 차를 부딪혔던 것이 나오지 않아요. 맞죠? 소리만 있어요. 음성만. 아이고 뭐 허리야 어디가 아파 이러면.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원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통영 경찰서에 있는 블랙박스 원본. 원본이 있는데 왜 디지털 포렌식을 해요? 원본이 있는데 왜 원본을 감춰놓고선 휴대폰 영상을 꺼내서 다른 기기로 찍은 위변조된 영상을 보입니까? 위변조된 영상은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내가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3개월 동안 블랙박스 원본을 경찰서가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10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12월 26일 날 저에게 블랙박스를 보여준다고 또 디지털 포렌식 영상을 보여준다고 불러서 이 휴대폰 영상을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휴대폰 영상의 내용은 찍지 않아서 정확히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갓길이 없는데 갓길에 제 차가 서 있다고 조사관이 여러 번 말한 거. 내 눈으로 직접 본 거. 그거 다 위변조예요. 그게 어떻게 무고죄입니까? 그게 어떻게 구공판에 해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이 나오는 거죠.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 큰 위로가 있고요. 또 저희 집사람도 댓글을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서 한국에 참 멋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그 시민들의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경찰서 같은 이런 부채도사들이 애국심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제 정신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 없다면 그들이 공무원이고 그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싫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애국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에 전쟁이 난다든지 외부의 적들에 의한 침략을 받았을 때 누가 총을 갖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통영경찰서 같이 그렇게 한다면 많은 시민들께서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내 나이가 60인데 난 떠날 거다. 잘해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떤 젊은 분 같은데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오사단 출신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했더니 달았더니 그렇게 댓글 답변을 다르셨더라고요. 이해합니다. 불평등의 나라. 이 나라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불평등을 심화시킨 거예요. 무책임한 자들이. 이번에 여당이 많이 선거 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볼 때 많이 이렇게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시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조국 신당 또 윤석열 정부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다시 뭐 한 분 한 분께서 잘 이렇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가 되게 한 것은 그들이 다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여당이 못하면 야당으로 또 그 야당이 집권을 하면 이렇게 공을 주고받듯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옛날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에요. 친북 세력이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진보당이 약진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여당이 이렇게 집권을 한 다음에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모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패한 세력들을 그냥 끌어안고 지지층으로 해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회 개혁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어 보여요. 이렇게 1300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요, 청와대에서 나와서 말해야 돼요. 사회 문제니까.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범죄신고서, 공무원 범죄신고서를 제출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통영경찰서로 들어가더라고요. 경남경찰청 통영경찰서. 그게 거제경찰서로 가서 크게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찰관들이 무고죄로. 그거 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 국가기관에서 개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수사관들이 그렇게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고죄라면 인지수사해도 되잖아요. 고소장이 뭐가 필요해요? 뭐가 무고죄입니까? 증거를 위변조하고 그거를 수사에 사용해서 택도 없는 죄를, 뭐 치상죄를, 그런 걸 뒤집어 씌워 사기꾼들과 함께 보험 사기를 쳤는데, 내 이 말이 거짓말이면요, 심각하게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죠. 구속이 돼도 아마 한 15번은 구속이 됐을 겁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통영경찰서가 입이 2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중국 간첩이에요? 공산당이에요, 내가? 자, 제가 성경이죠?